이번 시간에는 IoT 모듈 2, 센서, 액추에이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은 세 개로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렉트로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거하고, IoT 장치 중에 센서하고 이제 액추에이터 서로 프로세싱에 대한 걸 간단히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것을 섹션 2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아카드닷컴의 그 시스코에서 시뮬레이터 툴로서 패킷 트레이스라는 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패킷 트레이서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호스트, 라우터, 서버,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호스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기본으로 하는 그 시뮬레이터 툴입니다. 패킷 트레이서라는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 CCNA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 툴을 갖고 나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IoT 모듈로 확장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내용을 모듈 2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나오면 오음의 법칙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서킷이 거의 모든 월드는 세상은 서킷에서 돌아가는 그 랩에 대한 거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랩을 여러분이 간단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터미널러지 있으면 직렬 병렬에 대한 거, 그다음에 DC, AC, 아날로그 서킷, 디지털 서킷. 그리고 일렉트로닉스를 써가지고 블락을 만드는 거에 대한 걸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치 중에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을 가지고 나서 AC 시그널을 이제 검출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을 다뤘던 친구들은 요 내용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한다면 요거는 조금 뭐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뭐 오실로스코프 다루는 그런 내용이니까 회로 관련된 실험에서 이미 수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게 그 선이 없는 PC판, PCB에다가 이제 브레드보드 여러분이 꾸며가지고 이 빵판을 꾸며가지고 PCB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프로덕션 한 다음에 서킷에 대한 걸 디자이닝을 이제 스타트해서 끝나는 과정에 대한 쭉 1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섹션 1의 그 서브 섹션 3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은 앞에 요 내용은 다 스킵을 하고요. 바로 이제 요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에서 PCB 만드는 스케매틱 다이어그램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어떤 걸 하냐? 우리가 어떻게 컨셉을 먼저 잡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리서치를 하죠. 그다음에 서킷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회로 간단하게 할 때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서킷 디자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킷 디자인 할 때 보면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을 쓰고 PCB 만들고 프로덕션 하는 디자인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심볼릭하게 그래픽으로 회로에 대한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의 컴포넌트라든가 그 연결에 대한 거를 이제 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표현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스파이스 같은 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때, 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 할 때 많이 해보셨던 거고, 회로 관련된 수업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에 대한 거는 진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미케니컬, 소프트웨어를 다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하는 게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소프트웨어가 진짜 중요한 파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이 여기도 이제 하이 레벨 디자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PCB 레이아웃에 대한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드웨어 디벨롭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PCB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다 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만들기 전에 피니시드 프로덕트 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먼저 그래픽하고 패키징 써가지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을 하게 되겠죠. 이 테스팅하는 것이 우리가 어, 테스트 레디니스 리뷰 TRR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제일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디니스 리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프로토타입을 꾸밀 때 이제 브로헤드 보드라는 걸 쓰죠. 연결선이 그 내부적으로 있는 그래서 빵판이라고 우리 주로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하게 됩니다. 프로덕션 리뉴얼 리뷰를 하죠. 약간 이제 테스트에 대한 리뉴얼을 끝냈으니까. 그래서 풀 프로덕션을 만들기 전에 그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산을 하게 됩니다. 양산을. 그다음에 이제 양산하고 난 다음에 메인티넌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프로덕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 지속적으로 온고잉 디자인 메인티넌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가 혹시 이제 오래됐거나 그래서 이제 단종이 됐거나 디자인 프로블럼이 어딘가가 우리가 또 이전에 몰랐던 거를 한다든가 조금 마이너한 인핸스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메인테넌스를 하게 될 겁니다. PCB라는 게 프린티드 서킷 보드에 대한 거 뭐야 나와 있는 거 요것이 이제 PCB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케니컬리, 일렉트리컬리 컴포넌트들 연결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캐패시터라는 거, 레지스터, 액티브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PCB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싱글 사이드로 꾸미도록 하기도 하고 더블 사이드로 꾸미다고 하기도 하고 멀티 레이어로 계층을 여러 개를 구성을 해서 PCB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PCB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서킷에 대한 것에 별도의 디자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매니팩처링하거나 어셈블리에서 상당히 자동화돼 이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PCB에 대한 걸 간단히 여러분이 해보는 거는 필요하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뭐 여기까지는 IoT 모듈에서 다루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걸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죠. 뭐 여기 브레드보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형태에 대한 회로 요게 지금 브레드보드에 꾸며져 있는 요 정도에 대한 건 이해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더 학습하고 근데 PCB까지는 저희가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 IoT 관련해 가지고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양산을 해야 된다. 경제적인 걸 따지고 그럴 때는 이제 PCB로 꾸미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그 전까지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가진 않고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저희 텍스트에서 스파크폰 인벤터 킷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하고요. 이 안에 아두이노 컨트롤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심플 서킷을 만들기 위해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아두이노에 스케치하고 컴파일하고 업로드 하는 데까지에 대한 전체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두이노 가지고 우리가 스케치할 때.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을 회로를 간단히 꾸미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얹히기 위한 IDE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요거를 하게 되면 IoT의 기본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코드를 쓰고 스케치라고 하죠. 그 회로 꾸민 거에 대한 테스팅, 그다음에 잘 안 되면 뭔가 디버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싱을 우리가 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실행을 하는 거는 원래 액추레이터라든가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벤토리 킷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아두이노 자체가 오픈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랑 동일한 동작을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하지만 뭐 아두이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여기서 보니까 스파크폰 레드 보드라고 해서 아두이노 라이크한 보드가 되겠습니다. 아트메가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아트메가 80메가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아두이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USB 미니비 케이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 인바이러먼트에서 프로그래밍을 동일하게 다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두이노 보드 쓰는 거랑 똑같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뭐 여기 USB 포트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좀 큰 케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 케이블이 지금 어느 쪽 케이블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각종 센서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센서에 대한 게 뭐 레지스터 다이오드도 있고요. 센서에 대한 것이 이제 플렉스, 휘어서 같은 거, 포텐시미터, 템퍼러처 센싱하는 거, 라이트 포토 센싱하는 거, 그다음에 스위치, LED, 포텐시미터, 점퍼 와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가지고 나서 액추레이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스몰 인티그레이트 기어, 그다음에 쉐프트가 있어가지고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서버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서버 모터네요. 여기 조그맣게. 그래서 5볼트 가지고 나서 동작시킬 수 있는 액추레이터를 하나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CD에 대한 걸 놔가지고 여기 그래픽 형태에 대한 것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트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이걸 맞춰서 사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유사한 아두이노 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거를 반드시 좀 이번 학기에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면 제가 한 세트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아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것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스파크폰에서 제공했었던 보드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메가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노 보드라는 것을 주로 간단하게 쓰는데, 이건 메가보드가 이 핀이 상당히 많고요. 인터페이스를 많이 할 수 있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를 디텍션을 하게 되겠고요. 센서를 값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이벤트에 따라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함께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컴퓨터가 있는데 얘가 이제 뭔가 여기서 센싱을 하고 그다음에 센싱한 걸 여기서 뭔가 다시 액추레이터 갖고 나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에 해당해서 여기에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얘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것이 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센싱하고 액추레이터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컴퓨터가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니어처 사이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작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안에 대한 것을 보고 전체를 해서 MCU라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다 하는데 여러 가지 스몰 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이제 센서하고 액추레이터를 같이 넣어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이 뭐 졸업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가지고 나서 요 환경 만드는 거에 거의 뭐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아두이노라든가 라즈베리 파이 나오기 전에는 학생들이 요거에 대한 환경 만드는 거에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아트메가 1, 2, 3, 뭐 아트메가 128, 아트메가 아까 326이었나요? 뭐였죠? 아트메가 328, 328, 뭐 126, 128, 뭐 이런 거 갖고 나서 이 환경 꾸미고 옆에 컴파일러 환경에서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꾸미는 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쉽게 아주 파퓰러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아두이노 보드가 되겠습니다.
인풋을 읽고 이 인풋에 대한 걸 센싱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있고, 혹은 버튼에 대한 거, 혹은 트윗 메시지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인풋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한 걸 적절한 아웃풋으로 실행을 합니다. 모터를 액티베이션 한다든가 LED를 킨다든가 뭔가 온라인상에서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센싱하고 액추레이터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스트럭션에 대한 것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인티그레이트 디벨롭 인바이러먼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전체 화면으로 해서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화면 공유가 어딨죠? 아, 여기 있다. 화면에 대한 거 있고, 여기 아두이노 이렇게 보게 되면 오랜만에 제가 아두이노 환경에 대한 거를 설정하니까 이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뭐, 이 아두이노에 대한 것이 보면, 여기 보면 컴3에 여기에 우노 보드가 연결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연결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뭐가 연결되고 포트 몇 번에 연결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상당히 많은 예이그젠플을 갖고 있어요. 예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오픈로에서 보면은 베이직 데이터 아날로그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모터에 대한 거며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아날로그 화면이 하나 제가 창이 별도로 열려가지고 지금 조금 이상해졌는데 뭐 이렇게 하나 제가 아날로그 리드 시리얼에 대한 걸 여기 올리고 지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확인해서 스케치를 컴파일 중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쭉 이제 하게 됩니다. 에러가 없겠죠. 제가 지금 어, 그냥 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저장 공간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최대의 변수 어떻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다가 올려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아두이노 IDE 환경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스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이 이그젠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정도로 웬만한 것들에 대한 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안으로 돌아오면 이런 내용으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센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센서, 액추에이터, 릴레이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센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벤트를 디텍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걸 일렉트릭이나 옵티컬 시그널로 리스판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일렉트리컬 형태죠. 그래야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센싱한 값에 대한 것을 이벤트를 일렉트리컬 형태로 바꿔줘야만 됩니다. 얘가 센싱하는 거에 대한 건 라이트, 모이스처, 모션, 프레저, 템퍼러처, 아더 인바이러먼트 프로퍼티에 맞는 것들을 센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뭐 플렉스 센서에 대한 거, 소프트 포텐시오미터, 템퍼러처 센서, 포토 레지스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포토 레지스터고요. 요게 포토 레지스터. 템퍼러처 센서가 요게 이제 템퍼러처 센서고요. 그다음에 이거 플렉스 센서, 그다음에 소프트 포텐시오미터 뭐 요런 이렇게 사이즈도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비교해 보셔서 하시면 좋겠고 얘네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 이런 어,
피지컬한 형태에 대한 거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줘요. 그럼 이게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볼테이지로 나오거나 전류로 나오거나 저항값으로 나옵니다. 그럼 적절하게 바뀌는 저항값 혹은 바뀌는 전압값을 보고 나서 얘가 어떤 값에 해당하는 것을 센싱했구나라고 판단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액추레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가 약간의 모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은 일렉트리컬 액추레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렉트리컬 에너지에 대한 것을 어떤 미케니컬 토크, 어떤 그 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추레이터가 반드시 일렉트로닉 액추레이터로 원하는 게 아니라 오일 형태, 휴레스틱이라는 게 오일, 유압이라는 거, 유압. 그다음에 이게 뉴머릭이라는 게 공기압, 공기압. 그다음에 미케니컬 파워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동작도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지금 서버 모터하고 그 스텝 모터에 대한 거입니다. 이게 서버 모터가 아마 이게 스텝 모터에 대할 것이고요.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릴레이라는 게 그 electrically controlled mechanic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처럼 돼 있어. 얘가 이게 어떤 시그널을 받을 때 주로 이제 전류가 되는데 이게 온오프에 대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큰 토그라든가 큰 파워를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별도의 전원을 집어넣고 이 릴레이 갖고 나서 걔에 대한 동작을 온오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걸 보게 되면 패킷 트레이서에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전 8까지 버전 8에서 이제 엔드 투 엔드 IoT 시스템 모델을 이제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 해놨는데 패킷 트레이서를 실행을 해놨는데 잘 보이질 않네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이 뒤에 네, 이게 지금 패킷 트레이서로 홈 네트워크를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IoT 과정에 4.1.1.6 패킷 트레이서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집 네트워크의 홈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한번 에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작게. 그걸 보시게 되면 나가지나요? 이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 외부 인터넷 나가는 거하고 스마트 윈도우, 스마트 램프. 그래서 요거 동작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 스펙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온오프 해야 되는 거며 얼트 클릭하면 인터랙션 한다는 거니까 내가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얼트를 누르고 껐다 켜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껐다 켜졌다 되는 거죠. 얘도 아마 껐다 켜졌다. 지금 제가 얼트 누르고 클릭을 누르는 거라 여기에 거의 팬이 빨리 돌고 좀 천천히 돌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온도 센싱 하는 거며. 그래서 IoT 환경에 대한 걸 꾸며놓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바로 이제 패킷 트레이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실행해 볼 수가 있고요. 패킷 트레이서도 저희 IoT 지금 공부하듯이 그 스터디 할 수 있는 코스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로 타겟이 뭐냐면 네트워크 공부하는 사람들 타겟이에요. 그래서 IoT 하는 그 네트워크의 일부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까 이게점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블루투스 연결하든가 와이파이 연결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유선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거는 IP 설정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홈 네트워크의 실제 상황에 맞춰 갖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모듈 2는 뭐 간단한 내용들이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여러분이 없을 거예요.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 IoT의 중요한 파트이고요.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스크래치부터 해서 뭐 일렉트로닉 컨셉, 스케치, 이 스크래치 간단하게 하는 것부터 어떤 일렉트로닉 컨셉을 이해하고 컴포넌트를 이해하고 터미널러지에 대한 것을 해야만 됩니다. IoT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렉트로닉 스케매틱에 대한 거를 크리에이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회로를 꾸미거나. 그러니까 IoT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상위 계층에서부터 하위 계층까지, 하위 계층의 회로에 대한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스파크폰 키트 뭐 굳이 여러 디바이스에 대한 거 이거 안 사더라도 여러 별도의 센서라든가 컨트롤러에 대한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너가 이걸 가지고 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센서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패키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것도 그 IoT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듈 2에서 저희가 지금 공부한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일렉트로닉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칩에 관련된,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액추레이터 뭐 이런 내용을 알아봤고요. 모듈 3 가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뭐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 프로그래밍을 내가 포기한다. 그거는 인생의 반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주변에 프로그래밍 안 돼 있는 건 없다. 모듈 2는 우리 주변에 회로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듈 3는 우리 주변에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듈 2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